REST API에 대한 것이 4.4 섹션에 나와 있는데요. 이 REST API는 HTTP를 통해 통신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정리한 것과 같이 HTTP 프로토콜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HTTP Request and Response, Verb, State Code, Headers and Body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REST API Request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REST 원칙을 따르는 HTTP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PI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서버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정의되고 제공된 어떤 스펙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URI로부터 HTTP 메소드, 헤더, 바디에 이르기까지. 이 이후의 슬라이드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오래된 개념이고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URI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소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스킴, authority, path, query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예제에도 나와 있죠. 스킴이 무엇인지, 즉 사용해야 하는 HTTP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것이죠. authority는 또는 destination이라고 하는 게 2개의 슬래시 앞에 나오고 다음으로 이제 host, port라고 하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th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리소스 경로라고 해서 서버에서 조작할 리소스, 데이터 또는 이제 개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질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옵셔널한 선택 사항인데 쿼리에는 이제 스코프 또는 필터링 또는 이제 리퀘스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가 있으면 이제 앞에 이제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이 쿼리 매개 변수에 대한 특정 구문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ampersand로 구분된 key and value의 페어로 정의가 됩니다. 다음으로 HTTP 메소드인데요. 아래쪽에 표에 다양한 HTTP 메소드, post, get, put, patch,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헤더, REST API 헤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헤더하고 엔티티 헤더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HTTP 헤더 내 콜럼, 그 다음에 name, value 이런 것들이 이제 name and value의 어떤 페어로 형식이 지정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ody 부분, 실제로 HTTP 메소드인 이제 post, put, patch를 사용하는 REST API 리퀘스트에는 일반적으로 body가 포함이 됩니다. HTTP 메소드에 따라서 body는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body의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컨텐트 타입 키를 사용해서 헤더의 데이터 형식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REST API 응답인데요. 기본적으로 HTTP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은 클라이언트의 HTTP 리퀘스트라든지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리스판스에는 이제 요청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데이터가 포함되거나 또는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수신했음을 나타내거나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3가지 구성 요소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헤더,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HTTP 스테이터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HTTP 스테이터스 코드는 항상 3자리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응답의 어떤 캐티고리, 슬라이드 아래쪽에 5개의 캐티고리가 있죠. 나머지 2자리는 실제로 의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번호순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1로 시작하는 informational status로부터 success, redirection, client error, server error에 이르기까지 총 5개의 범주가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한 내용들이 컨텐츠에 다 나와 있고 이러한 스테이터스 코드들을 실제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알아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HTTP 스테이터스 코드의 예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혹시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뭐 어디 접속을 해볼 때 경험해봤던 화면에서 한 번 정도는 봤던 코드가 혹시 보이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00, 뭐 403, 404 이런 것들은 가끔 서버단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요청 오류가 생기거나 요청에 대한 응답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자격 증명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스테이터스 메시지들이거든요. 챕터 시험이나 파이널 시험에 이런 코드들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항목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 헤더 쪽인데요. 여기서 리스판스 헤더하고 엔티티 헤드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바디가 있어요. 바디. 당연히 바디가 있는데 REST API 리스판스 바디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REST API 리퀘스트에서 요청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것도 역시 선택사항. 이 리퀘스트가 실패한 경우에는 이 바디에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추가 정보, 그리고 그 리퀘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판스가 이제 너무 길 경우에 페이지네이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압축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REST API가 이제 어떻게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슬라이드들이거든요. 최초에 세션을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디바이스를 얻고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특정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잘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를 잘 따라서 쭉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5섹션에서는 인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인증이라는 것은 사실 뭘까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또는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행위나 프로세스, 그런 걸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REST API는 어떤 임의의 사용자가 정보를 잘못 또는 악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인증을 요구하는 거죠. 인증 없이 REST API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API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읽기 전용의 정보이고 중요하거나 confidential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 메커니즘에 대한 게 Basic Authentication, Bare Authentication, API 키 인증하는, API 키를 이용하는 이런 것까지 세 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어서 REST API의 리퀘스트에서 몇 가지 다른 API 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 문자열이라든지 헤더, 바디 데이터, 쿠키 이런 것들이 API 키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권한부여 메커니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오픈 오세니케이션 버전 1.0, 2.0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오픈 오세니케이션 2.0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자격 증명을 애플리케이션 그 자체와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REST API 리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얻는 권한을 액세스 토큰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토큰을 얻는 이 프로세스를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REST API에서 이 토큰을 베어러 인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REST API 웹 서비스는 권한 부여 서버를 확인하고 토큰이 유효한지 그리고 이 리퀘스트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 리퀘스트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과정에 데브넷 과정에 실습 4.5.5에는 API 시뮬레이터나 포스트맨을 사용해서 REST API 탐색하는 아주 좋은 또 실습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API
레이트 리밋이라는 건데, 이거는 트래픽 엔지니어링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이 리퀘스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도한 요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로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리키 버켓이라든지 토큰 버켓, 픽스드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카운터 해가지고 다양한 레이트 리밋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좀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레이트 리밋을 초과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속도 제한을 사실 레이트 리밋을 초과하게 되면 서버는 자동으로 리퀘스트를 거부하고 사용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HTTP 리스판스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rate limit exceeded라는 이제 오류가 포함된 응답에 어떤 의미가 있는 HTTP 스테이터스 코드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서버는 전송할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429, too many request 또는 403, forbidden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 중인 어떤 특정 API에 맞게 이것이 코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뭔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정보 또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한테 뭔가 알려줘 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웹훅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또는 정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 누군가가 바로 웹훅 프로바이더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요청하는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스코 DNA 센터 플랫폼과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팀즈가 바로 그러한 웹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콜들에 대한 트러블 슈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만약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REST API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요청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REST API 모든 리퀘스트가 어떤 스테이터스 코드와 함께 리스판스를 반환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대답은 거짓입니다. 물론 이제 2xx, 4xx, 5xx와 같은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항상 수신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API 서버에 연결할 수 없거나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API 서버가 응답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HTTP 스테이터스 코드를 못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서버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쉽게 식별할 수가 있어요. 일련의 슬라이드들이 캡처된, 원래 컨텐츠 내에 코드들이 다 있는데 캡처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데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실제 실습도 해보시면서 터득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도메인 이름이 뭐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성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인증서가 잘못되었다라든가 이러한 예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측 오류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 위치에서 뭐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API 서버는 응답을 보내고 있는지, 뭐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고 있고, 스테이터스 코드 또 해석하는, 코드 해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스테이터스 코드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나왔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는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것들이 이 스테이터스 코드 해석하는 법을 쭉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례 기반으로, 그래서 이건 실습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장은 핵심적인 개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거나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PI 소개로부터 API 디자인 스타일, 아키텍처 스타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키텍처 스타일로 RPC, SOAP, REST 소개, REST API 소개와 뭐 인증 방법, 레이트 리밋하는 방법, 웹훅, 그다음에 API 콜 문제 해결하는 방법까지 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